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첫 번째 얘기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프 연습장 납치 살해 사건 용의자들의 이 행각이 진짜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하고 있는데요. 일단 홍순빈 아나운서,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이 끔찍하긴 합니다만 이 사건의 좀 개요를 먼저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죠. 네, 저희가 어제 전해드렸던 소식이기도 한데요. 네네. 지난 24일에 골프 연습장 지하 주차장에서 골프 연습을 마치고 귀가하던 40대 여성이 일당 3명에게 납치당하고 살해까지 당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네. 이 일당은 지난 25일 광주의 은행 두 곳에 들려 480만 원을 인출을 하고요. 네. 그리고 나서 27일 오전 1시쯤 경남 함안 아파트 주차장에 숨어 있다가 네. 한 명은 29살 심 씨, 한 명은 체포가 되고 네. 나머지 2명은 인근의 야산으로 숨어 네.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그래서 이 남녀 3인조 이 살해범 중에, 납치 살해범 중에 지금 한 명만 검거를 한 상태고 지금 홍순빈 아나운서 얘기처럼 2명은 지금 아직 검거를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지금 끔찍한 사건이다 보니까 홍순빈 아나운서, 지금 경찰이 공개 수배로 전환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아직 잡히지 않은 피의자 2명이 현재 공개 수배인 상태인데요. 네네. 잡힌 29살 심 씨의 육촌 친척형인 31살 심천우 씨가 있고요. 아, 이름까지 공개가 됐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오른쪽에 보이는 여성이 이 심 씨의 여자친구 36살 강정임 씨라고 합니다. 네. 네, 이걸 보면 이 남성은 175cm가량의 90kg의 건장한 체격이고요. 네. 그리고 여성은 키 165cm에 몸무게 50kg으로 보통 체격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의 협조가 정말 더욱 절실한 순간입니다. 지금 경찰이 공개한 수배 전단을 좀 다시 한번 눈여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에 있는 사진, 도망친 공범 2명 중에 심천우 31살입니다. 지금 그리고 아래는 그 심천우의 여자친구로 알려진 강정임이라는 사람이고 두 명의 양측에는 오른쪽에는 지금 2명이 CCTV에 포착됐던 그런 사진도 지금 함께 게재를 해놓고 있고 또 다른 각도에 찍은 사진도 계속해서 경찰이 수배 전단에 지금 게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염 교수님, 네. 경찰이 이렇게 공개 수배로 전환을 했다. 뭔가 이 사안의 심각성을 경찰도 인식하고 있다. 지금 그렇게 봐야겠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상금도 500만 원이 걸린 그런 상황이죠. 네네. 왜냐하면 이제 사안의 중요성을 경찰에서 판단을 하는데 네네. 경찰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7인의 전문가가 네. 심의위원회를 이제 개최하게 됩니다. 아, 이것도 그런 게 있군요. 예,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네. 그래서 이제 공개 수배로 전환해서 네. 공개 수배를 해서 시민들에게 알릴 것인가라는 네. 부분을 이제 심의를 하게 되고요. 네. 그 심의 내용은 이제 사안에 아까 말씀드렸던 중대성, 아하. 거기서 추가 범행 가능성들, 아하. 또 범죄 상습성, 또 사회적 관심이나 네. 또 공익에 대한 어떤 그 침해 우려 이런 아하.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되는데 네. 이 사안이 왜 중요하냐 하면 네. 일단 처음부터 그 범행 의도를 보였죠. 처음에 그 이틀 전부터 네. 사람을 납치하고 또 살해하기 위한 그런 행동들을 보였거든요. 아하. 이 피의자들이. 네네. 이 3명의 공범들이 미리 범행 장소를 답습했고 네. 또 거기에 필요했던 그 물품들, 그러니까 뭐 위조 번호판이 2개나 있었고요. 아하. 피해자를 압박하기 위해서 거기 네. 뭐 스타킹이라든지 청테이프도 미리 준비했던 그런 상황이고 네네. 그런 상황들을 봤을 땐 이미 강도, 그러니까 네. 납치 강도와 또 추가적인 이 살해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했던 아하.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고, 네. 피해자께서는 분명히 지금 살해를 당했던 그런 상황이고, 네. 또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서 피해자의 시신을 저수지에 버렸죠. 네. 그것도 또 2시간 만에 그 피해자를 납치한 그 2시간 만에 살인을 했던 그런 상황이기 네. 때문에 지금 도주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네. 추가 범행의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또 시민들이 또 다른 피해를 당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런 네. 부분에서 경찰에서 수배를 결정하게 된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염 교수님 말씀처럼 이 사안의 중대성도 중대성입니다만 이 공범들이요 지금 도주 중이라서
어디에선가 또 다른 범죄, 왜냐하면 은신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범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공개 수배로 전환해서 많은 시민분들의 협조를 구하겠다 이런 것을 보이는데, 근데 최명기 원장님, 이 범인들이요 애초에 이 주차장에서 납치 살해를 할 때 그 소지품들을 보니까 변장하기 위한 뭐 가발 이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앞서 공개 수배 전단을 보면 이 심천우, 강정임 이 얼굴만 봐서는 그냥 일반 평범한 사람들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저 수배 전단을 유심히 보지 않으면, 그리고 만약 변장을 한다면 감쪽같이 또 수반할 수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이제 변장이라고 하는 게 네. 평소에 굉장히 하던 사람이 아니라 그러면 굉장히 이제 어색하게 그런가요? 돼요. 그런데 변장을 하게 되면 본인 스스로가 굉장히 어색하게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막상 완벽하게 변장을 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범인들한테는 한쪽에서는 이제 변장의 방법이 있고요. 또 한쪽에서는 흔히 쓰듯이 마스크를 쓰고 네. 모자를 푹 눌러 쓰는 방법이 있는데 네. 이 두 쪽 중에서 꼭 변장이라고 하는 게 꼭 범인들한테 유리하게 되는 건 아니고요. 그런가요? 아하. 사실은 범인한테 최고로 유리한 거는 네. 은신처에서 꼼짝도 하지 않는 거예요. 네. 그게 사실은 그때가 가장 범인한테 유리하고 우리가 범인을 잡기에도 가장 어려운 시점,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손 변호사님, 지금 네. 언론들이 계속해서 주목하는 부분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이건 것 같아요. 지금 이 피해 여성이요, 정말 고인께는 죄송합니다만 피해 여성이 이 골프 연습장에 들어왔을 때 고급 외제 차량을 타고 있었고, 그래서 이 범인들이, 공범들이 애초부터 이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이게 지금 한 명 잡힌 사람의 얘기 지금 진술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네. 그렇다면 애초부터 돈이 목적이었다면 몸값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는데 몸값을 요구하지도 않고 납치 2시간 만에 살해를 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결국 이게 아직까지 범행의 동기가 무엇이냐라는 점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예측들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네네. 물론 그 고인의 어떤 명예라든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네. 현재 공개 수배가 된 상태이고 네. 또한 또 이번 사건의 또 진실을 밝히는 게 또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는 길이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추측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인데요. 네. 단순한 이런 그 강도 살인이었다, 네. 운전을 노린 이런 관측도 가능하겠습니다만 혹시라도 뭔가 그 이외에 다른 동기가 있는 거 아니냐. 예를 들어 뭔가 원한 관계라든지 아하. 아니면 또 지금 이 3인조가 실질적으로 범죄의 어떤 동기를 가진 이유가 누군가의 그 교사를 받은, 누군가로부터 교사를 받은, 즉 청부살인 아니냐 이런 관측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가능성이 다 열리는 것 같고요. 네네. 지금 3명 일당 중에 1명만 검거된 상태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파악하기는 아직은 좀 이른 것 같습니다. 네네. 지금 공개 수배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아직 검거되지 않은 2명의 일당까지 빠른 시일 내에 네. 검거를 해서 이번 범행의 동기가 무엇인지를 밝혀내야 네. 결국은 온전한 그런 처벌이 가능하겠고 또한 네. 고인의 명예까지 회복되는 길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염 교수님, 지금 경찰이 속히 공개 수배로 전환한 데는 또 이런 이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잡히지 않은 공범들 가운데 지금 심천우 씨, 그 애초에 먼저 검거된 신모 씨의 육촌형으로 알려진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함안에서 지금 도망갔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함안 출신이라서 그곳 지리를 상당히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지금 수사에 애를 먹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일단 그 수사망이 처음부터 지금 좁혀왔던 그런 상황이에요. 네네. 그래서 지금 공개 수배된 심 씨 같은 경우는 함안 출신이어서 아하. 함안에서 지금 은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아까 최명기 원장님 말씀대로 지금 범죄자들이 보통 그 범죄를 한 이후에 도주를 할 때 네. 가장 편한 지역으로 도주를 하는 게 일반입니다. 아하.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네네. 왜냐하면 타 지역으로 가면 그곳의 질이라든지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낯설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그래서 보통 이제 고향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거주지나 아니면 뭐 그 직장이 있는 그런 지역에서 네. 은신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네. 과거의 사례를 보면 그 탈주범 그 김대우가 있었어요. 네, 부산에서. 맞습니다. 네. 김대우 같은 경우는 30여일 동안 어떻게 도주를 했냐면 그 재개발 지역에 있는 그 폐가 또 모텔, 뭐 찜질방 이런 데를 활용했거든요. 네. 그래서 탈주범들이 선택할 수 있는 도주지가 많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지역에 있는 네. 그런 쪽을 선택할 가능성이 좀 큰데 네. 거기서도 보면 의외로 뭐 모텔이나 찜질방에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요? 예, 왜냐하면 본인이 이제 숙식을 해결해야 되는 아하.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또 오히려 모텔이나 찜질방이 더 눈에 안 띌 수도 있습니다. 공개된 네. 장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눈여겨보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공개 수배를 한 상황에서 보면 네. 지금 피해자들의 특징이 좀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뭘까요? 그 남성 피해자 심 씨 같은 경우는 키가 175인데 네. 지금 90kg 정도가 나가니까 아하. 체격이 상당히 좀
좀 거대한 체형이라고 봐야겠죠. 네. 좀 약간 좀 뚱뚱한 체형이라고 볼 수가 아하, 있어서 네. 그런 특징을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고요. 아. 또 여성 피의자 같은 경우는 네. 지금 사진이 공개됐지만 최초 사진을 보면은 지금 포토샵이라고 하죠. 네. 수정된 그런 증명사진에서 바로 저 사진인가요? 저 사진. 아하. 저 사진을 보면 사실 좀 알아보기가 힘듭니다. 아하. 그래서 지금 다시 또 경찰에서 공개를 했는데 네. 그 부분은 지금 실제로 찍었던 그 사진, 이제 뭐 셀카 같은 사진이 공개가 됐는데 네. 그 사진을 좀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키가 한 160 중반 정도의 뭐 한 50kg 정도 나가는 호리호리한 체격의 여성이에요. 네. 나이대가 36살 정도이기 때문에 사실 눈에 안 띄는 그런 아하. 모습일 수는 있는데 네. 지금 상태에선 둘이 지금 피의자 2명이 네. 분리해서 다닐 가능성이 좀 적어요. 아하. 지금 같이 도주할 가능성이 좀 크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남녀가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남녀가 있다라고 하면 네. 지체 없이 좀 그 경찰에 신고를 해주시고요. 그러니까요. 지금 뭐 500만 원이 뭐 지금 현상금이 걸려서 네. 그 부분 때문에 뭐 허위 신고가 있지 않겠냐라는 우려도 있긴 한데 네. 실제로 범인이 잡혀야지 그 현상금을 지급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허위 신고라고 해도 네. 시민들이 이런 투철한 신고 의식을 갖고 있고 시민 의식을 갖고 있다는 건 참 존경스러운 부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네. 지금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네네. 이건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중대 범죄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경남 지역 쪽 인근에서 돌아다닐 가능성, 지금 아니면 또 광주 지역 쪽으로 이동했을 가능성 아하. 두 가지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시민분들께서는 이 현상 수배 사진을 좀 눈여겨보시고 그러니까요. 의심스러운 행동, 특히 의심스러운 행동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뭐 변장을 한다든지 네. 아까 말했던 모자를 푹 눌러 쓰든지 뭐 선글라스 쓴다든지 또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모습도 보이겠죠. 그렇죠. 남의 시선을 의식하고 계속 눈치를 보는 그런 사람들이 네. 있다라고 하면 지체 없이 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개 수배 전단, 지금 골프 연습장 납치 살해범, 공범 2명이 지금 도주 중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심천우 31살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심천우의 여자친구로 알려진 강정임이란 여자입니다. 창원 서부경찰서 전담반인데요. 지역번호 055-290-0133 또는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가 범인 검거에 아주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번호 꼭 기억해 놓으시고요. 혹시 안 되면 저 뉴스파이터에도 번호를 문의하시면 제가 꼭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홍순민 아나운서. 네. 지금 경찰이 앞서 염 교수님 말씀처럼 주변 일대를 샅샅이 지금 수색을 할 텐데 지금 좋은 그 단서가 될 만한 얘기를 해주신 게 뭐냐면 범인들 습성상 돌아다니기는 두려워하고 그렇다고 숙식은 해결해야 되고 그러면 찜질방 이런 데 근처를 많이 전전할 것이다. 그러면 경찰도 이런 데를 집중을 일단 탐문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경찰은 계속해서 뭐 찜질방 또 여러 가지 은신처가 될 만한 곳을 모텔도 계속 다니겠고요. 지켜보고 네. 있습니다. 네, 뭐 또 렌터카를 이용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또 그 렌터카 등 주변에 있는 렌터카 업체 등에 대해서도 아마 탐문 수사를 계속해서 할 텐데 저희가요 지금 많은 제보가 창원 서부경찰서에 지금 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떤 상황인지 경찰의 얘기를 들어봤는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보는 뭐 신빙성이 있든 없든 계속 억수만 들어오는 게 지금 지금 한 10건 20건 이상 들어오는 건데 보니까 계속 들어오는데 보니까 따져보면 잡히진 않았고요. 예. 손 변호사님, 네. 일단 시민분들도 나름대로 이 사건이 빨리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금 막 제보들 해주고 계시지만 네. 이 경찰 입장에서는 이 제보의 신빙성을 좀 판단하는 것도 애를 먹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제보가 적극적으로 들어오고 또 많이 들어오면은 당연히 그 중에 실제 네. 그 정황을 보여주는 제보가 있다고 한다면 이제 범인 검거에 큰 도움이 되겠죠. 네. 그런 제보를 이제 하겠죠, 당연히. 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신빙성이 매우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거짓 그런 그 신고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좀 골치가 아픈 상황인데요. 네. 경범죄 처벌법이 있습니다. 여기에 거짓 신고를 하게 되면은요, 60만 원 이하의 벌금 그룹 과료에 처해질 수 있거든요. 네. 또 이런 걸 넘어서 아예 이 경찰을 속이기 위해서 네. 즉 거짓말을 하는 거죠. 네. 이럴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네. 근데 이런 그 형사 처벌과 별개로 또 네. 민사적으로 또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 경우도 생기는데요. 아하. 경찰에서 하도 이런 거 허위 신고가 있다 보니까 네. 이런 그 경찰력 또 장비, 시간 이런 것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네. 실제로 소송이 벌어져가지고 경찰이 이긴 경우도 있거든요. 네. 국가가 이긴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걸 떠나서 네. 일단 얼마나 이제 이게 다급한
그 해결이 이거 시급한 상황이고 네. 경찰력에서 하루라도 빨리 이게 잡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물론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건 좋겠습니다만 일부러 허위 신고, 거짓 신고를 한다 그러면은 정말 여러 피해자 그리고 또 유족들의 그런 그러니까요. 가슴을 두 번 이제 아프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런 일이 없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은 없다고 저희들은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염 교수님, 네. 지금 이 범인들의 행위를 보면요, 물론 피해 여성에게 빼앗은 480만 원 액수가 이 480만 원 액수가 적다는 뜻이 아니라 사람 목숨을 잃게 한 이 사건 치고는 이 액수가 480만 원 뺏은 액수가 석연치 않다는 점에 지금 언론을 주목하고 있는데 보세요. 네. 이 사람들의 행동이 범행 이틀 전에 사전 답사도 했고 그리고 지금 뭐 청테이프며 스타킹으로 뭐 묶을 거면 다 준비했단 말이에요. 변장하게 가발도 준비하고요. 네. 그리고 마대자루에 이 시신이 떠오르지 않도록 돌덩이 3개 넣었단 말이에요. 이 행동을 보면 상당히 치밀하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는데 네. 그런데 과연 단순히 돈을 빼앗기 위해서 저런 범행을 저질렀다? 이게 석연치 않다 언론들 보고 있습니다. 네, 좀 특이한 면이 좀 있어요. 네. 일단 지금 피의자들, 그러니까 범인들 보면 네. 세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네. 보통 이렇게 납치 강도 사건 또는 이제 납치 살인 사건을 보면 네. 남성들 위주로 범인들이 구성이 되게 됩니다. 아하. 그래서 뭐 보통 이제 2인 1조, 네. 뭐 3인 1조 다 남성으로 구성이 되는데 네. 이 사건은 특이하게 이제 여성 한 명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점이 굉장히 좀 특이한 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또 말씀하셨듯이 지금 범행의 지금 피해 금액이 480만 원 정도가 되는데 네. 사실은 좀 크지 않다라고 볼 수도 있는 금액이긴 해요. 왜냐하면 아하. 네. 보통 납치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네. 가장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몸값을 요구하게 됩니다. 아. 근데 이번 사건은 피해자의 몸값을 전혀 요구하지 않았고 네. 또 납치 2시간 만에 피해자를 살해했던 그러니까요. 그런 상황이고 또 피해자의 시신을 바로 저수지에 넣어서 네. 유기했던 그런 상황들을 보면 네. 다른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네. 지금 추측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다른 추론 가능성을 보면 지금 뭐 좀 다른 지금 얘기들에 조심스럽게 나오는 부분이 뭐 남편 부분에 대한 부분 나오긴 해요. 사실 네. 그 부분은 이제 좀 더 조사를 해봐야 되는 네. 부분이긴 한데 또 지금 단계에 말하기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조심스럽습니다. 네네. 근데 하지만 이게 사실 아까 말했듯이 몸값을 요구했던 상황은 아니었고 또 지금 피해자에 대한 그 돈 인출도 그날 이루어졌던 게 아니라 그 다음 날 광주에 있는 두 곳의 은행 지점에서 이루어졌거든요. 네. 당일날 돈에 대한 요구가 없었다라는 것을 봤을 때 그럼 다른 가능성을 추론해 봐야겠죠. 네. 그러면 이것은 그러면 혹시나 살인 교사의 어떤 의도가 있었던 것인가? 네. 누군가가 살인을 지시한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도 네. 조심스럽게 지금 저희가 추론을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 네. 바로 2시간 만에 사람을 살해했다? 이것은 어떤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서 아하. 살인 지시를 받았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보통 이런 뭐 살인 교사 사건들을 보면 네. 주로 이제 뭐 원한 관계 또는 이제 금전 관계 네. 또는 아니면 지인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지금 또 아까 나왔던 그런 조심스러운 얘기가 남편이 가능성이 있지 않냐. 왜냐하면 같이 부부 두 분께서 지금 따로 차를 이동해서 골프장에 갔고요. 네. 그래서 남편은 또 차를 따로 타고서 다시 또 집으로 이동했고, 네. 그 부인인 피해자 그분은 지금 거기서 이동을 하시려고 차에 가는 상황에서 납치를 당했던 그런 네.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이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한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다는 것이고요. 네. 또 다른 상황으로는 뭐 주변의 어떤 금전 관계라든지 원한 관계에 의해서 네. 또 이런 지금 살인 교사 또는 이 납치 살해가 일어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부분도 좀 저희가 조심스럽게 경찰에서 좀 다각도로 좀 검토를 네.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뭐 시청자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지 않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요, 주변에 있는 이 모든 이 인물들은 다 기본적인 수사 그리고 조사를 하기 마련이니까 그런 점에서 말씀드렸다는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최명기 원장이 앞서 염 교수님이 그 얘기를 해주셨어요. 지금 잡히지 않은 심천우, 강정임 두 사람이 따로따로 행동하기보다는 이 같이 다닐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그렇다 보면 남성 둘이 지금 만약에 도망치는 게 아니라 여성이 한 명 껴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뭔가 남성 2명이 이렇게 이 도주를 하는 것보다 여성이 한 명 끼게 되면 혹시 행동 반경에 제약이 있다거나 혹시 좀 그런 어려움이 있을까요?
일단 뭐 노숙을 한다거나 그런 거 거의 불가능하게 되죠. 아하, 네. 그런 다음에 육체적으로 힘든 상황도 굉장히 이제 불가능하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여성의 경우에는 또 도주 기간이 길어지다가 보면은 뭐 생리적인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이제 노출될 가능성이 있게 되고요. 아하. 그러고 나서 또 여성의 경우에는 아마 직접 살인에 본인이 개입을 하진 않았었을 거예요. 옆에 있었을 거고 네. 살인의 조력자에게 종범이 되거든요. 아하. 이게 주범과 종범의 관계가 되니까 네. 종범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하게 되는 거고요. 네. 주범은 절대로 종범이 벗어나지 않게 하려고 하면서 갈등이 쌓이면서 오히려 여성인 종범이 탈출하면서 아하. 이 범행이 노출될 가능성도 그러니까, 올라가게 되고 아하. 또 거기에서 또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하게 되기도 그러니까요. 하고 그렇습니다. 자신의 지금 신변이 더 노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오히려 여성과 더 같이 다니려고 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손 변호사님, 네. 지금 하만 일대를 지금 경찰이 집중 수색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가능성, 경찰이 다각도로 가능성을 열어놔야 되는 이유가 이 심천우라는 사람이 하만지를 잘한다. 그 말은 결국 하만 곳곳을 잘 알기 때문에 하만에서 도주로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지금 그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다른 지역에 이미 도주했을 가능성도 열어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당연히 그런 상황이죠. 네. 경찰도 그럴 가능성을 충분히 염두에 두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도주할 때 물론 본인이 가장 익숙하고 지리적으로도 다 잘 알고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파악된 곳을 우선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네. 하지만 또 한 번만 더 생각하자면은 나의 연고지가 어디라는 점을 경찰이 쉽게 알 수 있다, 네.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부터 우선 이제 포위망이 형성되리라는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아하. 그렇다면 오히려 가장 반대로 본인이 익숙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불리하지만 네. 경찰이 전혀 생각할 수 없는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시도했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아하. 경찰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를 해서 네. 다각도로 지금 현재 검거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으로 네. 여러분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순간입니다. 다시 한번 저희가 공개 수배 인물을 두 명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창원에서 있었던 골프 연습장 주차장 납치 살해 사건의 3명의 이 범인 중에 2명의 지금 공범이 잡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경찰이 지금 공개 수배로 전환했는데요. 자, 왼쪽에 심천우 31살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심천우의 여자친구로 알려진 강정임 36살 여성이고요. 앞서 염교심 설명처럼 얼굴도 중요합니다만 이 범인들을 검거하는데 그리고 그 결정적 제보는요. 이 사람들의 신체적 특성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얼굴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신체적 특성에도 좀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천우 키가 175cm, 몸무게 90kg입니다. 상대적으로 키에 비해서 몸무게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건장함을 넘어서 조금은 뚱뚱한 편을 볼 수 있고요. 스포츠형 머리를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강정임 키 165에 몸무게 50kg, 보통 체기고 어깨에 닿는 단발인데 중요한 건 변수는요. 변장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얼굴도 자세히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결정적 제보 어느 때보다 도움이 필요하고요. 혹시라도 비슷한 사람을 봤을 때 창원경찰서 전담반으로 연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 되면 혹시 뉴스파이터로도 연락을 주시면 저희도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도움을 기대해 보겠습니다.